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언프렌들리 아니라 프렌들리 되는지, 프렌들리가 되는 그날까지 몇 년가도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 대표 미녀 기자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삘이나 삘이야 삘이야 삘이나. 아니 근데 그 굉장히 헤어와 그다음에 의상이 이게 그 그린 컬러의 화이트를 매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착각했나 봐. 옷을 저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오늘. 굉장히 오늘 뷰티풀해요. 네. 이 뷰티풀한 외모를 우리 언제 공개하지? 영원히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김지혜 기자의 외모를 공개하는 날 사인회가 열릴 것 같아요. 사인을 받고 싶어. 오늘 사진 찍고 싶어. 취재 일정이 특별히 없는데 오늘 네. 인터뷰도 없고 뭐 왜 저렇게 입고 왔죠? 아니 오늘? 너무 진짜 훌륭해요. 그에 반면 김종철 부장은 넘어가야지. 밥하다 왔어? 편하게. 애 학교 보내고 왔지. 편하게. 아, 재밌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타격을 입자 정부가 추경과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7일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서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 부총리가 언급한 선제적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메르스만을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수출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메르스 충격 등으로 내수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추경 카드를 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추경과 금리 추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메르스가요. 그 피부에 체감하는 지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네. 그 완전히 막 그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잠식해버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부가 추경까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면 재정 건전성은 점점 더 악화되겠네요. 어차피 이게 또 추경이라는 것이 네. 정부가 이제 그 재정 안에서 이제 뭐 추가로 이제 더 돈을 풀겠다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정부가 나름대로 한 1년에 예산을 잡을 때 나름대로 뭐 가지고는 있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걸 항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네. 웬만하면 경기가 진짜 웬만하지 않고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이 메르스가도 이게 완전히 예상치도 못한 한마디로 정부가 사실상 불러온 무능의 정부가 불러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게 인재죠, 인재. 이 정도까지 벌어질 일도 아닌데 네. 결국은 사태를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막으려니 또 국민 세금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그 엊그제 제가 주말에 강남 쪽에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네.
갔는데 일산에서 강남까지 네.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차가 없어 차가. 30분? 정말이요? 예, 진짜 빨리. 1시간 반 걸려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나 네, 네. 밀리면 1시간 넘게 훨씬 걸리죠. 그렇죠. 기본 1시간 반. 네.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오후 12시 결혼식이었는데 여의 남단부터는 막혀야 되는데 동작대교까지.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막혀요. 이게 그래서 놀래가 강남 쪽 뭐 테헤란 강남대로 쪽도 차가 없고 결혼식장에 오신 분들도 인사만 마스크? 하시고 마스크까지는 그 사진이 아니었어요. 화제가 됐잖아요. 평택이었죠, 그게. 예, 예. 평택의 그 예식장에 네. 마스크 전부 근데 쓰고. 그게 뭐 합성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합성이라는 구체적으로 얘기도 확인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진이 돌긴 했는데 네. 제가 그 결혼식은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 거의 안 계시던데 아, 거기는. 그렇군요. 네. 참 근데 하여튼 이게 그 주변에 그 전반적으로 이 지금 이번 이후로 이 경제 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뭐 유통 관광 서비스업 거의 뭐 최근 한 일주일 새 거의 뭐 초토화되는 분위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LG경제연구원이 어제 또 자료를 냈어요. 보고서를. 웬만하면 이런 민간경제연구소 이런 전염병 가지고 자료 잘 안 내는데 네. 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그쪽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한 1분기에 경제 주체들이 소비 활동 유축이 엄청나게 지금 생각보다 자신들이 생각보다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 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소비 심리가 저하되고 경제 활동 자체가 둔화가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엔저로 좀 수출이 타격 입고 내수도 부진한데 거의 뭐 설상가상 아니냐. 그래서 이 경제적 충격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럼 이게 메르스 파문이 상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 이어질 원래 이게 거다. 경기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가 네네. 지금 정부는 뭐 이번 주 안에 뭐 하여튼 메르스 총력 대응해서 뭐 막겠다고 하고 네. 제발 막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건 막는 건 막는 거지만 그 여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심리가 또 다시 개선되는 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 심리가 개선되는 시간까지 또 그걸 기다리면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나 뭐 관광 서비스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여러 업종의 타격, 뭐 관광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이게 개인들 그렇죠. 무슨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뭐 아, 이런 분들 또 이제 모임, 뭐 강사 이런 강사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분들은 또 굉장히 생업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그 순창의 한 마을 이장님 저 인터뷰했었는데요. 들었어요. 예. 네. 그 동네에 뭐 덤프트럭 기사분 또 택시 기사 뭐 이런 완전히 격리돼 있으니까 나가질 못하니까 네네네. 이분들이 2주 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당장 뭐 일용직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생계 곤란이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줘야죠,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참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린 또 금리를 내려요? 네, 추가 금리, 기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지금 뭐 다른 보고서들 예측 보고서에서도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일에 다시 금통위를 여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인하가 되면 가계 부채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추가적인 대책이 아직 안 나와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금통위가 원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나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해요. 금리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네. 더군다나 메르스 때문에 이게 더 그렇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네. 정부가 돈 푸는 것만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려라. 그래야 좀 돈이 좀 더 잘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금통위원들도 거의 사실상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체 금리 인상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정부가 초래한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나중에 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네. 되게 그만큼의 또 배 이상의 또 충격을 그렇죠. 올 수밖에 없죠. 특히 갑자기 가계부채 또 금리 문제. 확 올려버리면 그 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은 못 올리겠지만 또 네. 어차피 올려야 되거든요. 야금야금. 네, 어차피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하는 총재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좀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사이드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내리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립성이 있는 독립기구들이 네.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인사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참 국민들이 보더라도 빤히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경제 뉴스 다룰 때마다 걱정만 커져요.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메르스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이 메르스 작전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메르스 공포를 이용한 시세 조작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 인터넷 증권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A 회사가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A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른 투자자가 따라오면 한꺼번에 팔아 부당이익을 거두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메르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일부 상장사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메르스 테마주라며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거나 메르스 관련 종목 고가 매수를 반복 또는 과도하게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잘하는 거네요. 이거 잘하는 거네. 이런 거는 좀 훈훈하네요. 오랜만에 금융당국이 훈훈한 일도 하네. 근데 이게 다 단속이 되나요? 그냥 글쎄, 저도 그게 의문이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단속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스크린을 하고 어떻게 있긴 할 알아? 텐데 이게 애꿎은 이제 개미들만 손해를 그러니까요. 보는 걸 텐데 우리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잘 모르네요. 따라다니다가 아니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런데 이제 막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혹할 것 같아요. 메르스 치료제 이거 나오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저기 그 신종플루 때문에 타미플루 그 대박 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또 이런 게 나올지도 몰라라고 혹하는 마음 청취자 여러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번에 저희가 뭐 방송했지만 네.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뭐죠? 위헌 네. 판결 난 거 있잖아요. 그 이혼 네네. 아니 이혼이 아니다. 간통이요? 뭐였죠? 간통. 간통, 맞아. 네. 간통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간통주 그때 관련된 네. 술인 줄 알았어. 간통주 한참 그 주가에 엄청나게 뛰고 막 콘돔에서 주가 네. 폭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정말 주식은 개인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하겠다는 삼성의 계획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슬금슬금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모아 지분 7%대를 확보한 데 이어 공개적으로 삼성물산 대주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합병하는 것은 불리한 거래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엘리엇 측에 힘을 실어주자며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보유를 공식화한 다음 날 인터넷에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카페가 개설돼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주권을 엘리엇 측에 위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현행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엘리엇 이렇게 메르스와 엘리엇 삼성 운명의 날이잖아요. 그 그래서 다음에 제가 네. 할게. 공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너무 이쁜 거 아닌가요? 네,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공주 어디 나라 공주지? 막 이러면서 막 검색을 해봤다. 근데 이게 헤지펀드 이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소액주주 연대 이게 소액주주 운동 꽤 오래됐거든요. 95년 삼성전자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있었죠. 했던 제가 말씀드렸죠. 상법 책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주주의 이런 진짜인가요? 그럼요. 진짜예요. 그때 계셨죠? 네, 제가 그때 참여연대 활동가였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의 장하성 교수님이 이름만 올려라. 소송은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 명이 같이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 이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보여줘야죠.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다. 이따가 저기 본 토크 시간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네. 이번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이 사실상 삼성물산 뭐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그 지분 획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과 해석이 많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보면 이게 김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것도 삼성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적은 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려다 보니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런 합병의 어떤 꼼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제일모직 그 전에 에버랜드 또 합병을 하게 되고 계열사 간의 이런 어떤 그런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제 외국 자본 내지는 뭐 헤지 펀드가 됐든 뭐 이런 분들 옛날에 그 SK의 그 소버린 사태도 그랬잖아요. 네. KT의 이제 칼라이칸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지배 구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그 지배 구조 취약한 재벌 구조의 그런 취약한 지배 구조를 딱 그 틈새를 노려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 나갈 수 나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몇 년째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걸 보면 네. 참 좀 아쉬울 뿐이죠. 네.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헤지펀드가 이런 것까지 하는 정도면 이게 흔들려는 세력, 작전 세력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이렇게 글로벌 경영 시대에 맞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춤형 좀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민혁 기자, 김지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이어서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아, 메르스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벌써 그렇죠. 또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네, 나왔죠. 그러니까 95명. 5명. 네. 그러니까 이제 5명 보태면 100명. 100명. 이게 음압병상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이게 다 우리나라 지금 관리- 세계 2위잖아요. 세계 2위죠. 사우디아라비아 2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2위. 2위. 아, 영광일까요? 정말 진짜 네, 부끄럽죠. 정부가 이런 걸 좀 다른 복지나 이런 뭐 이런 걸 좀 세계 2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행복지수 2위.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 속에서 지금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삼성입니다. 네. 2차 확산 그 전염의 거점으로 지목받는 게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삼성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삼성물산이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삼성물산에서 운명의 날이 다가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아까 지구 이제- 멸망의 날은 들어봤어도 삼성 운명의 날은 또 어떤 건지. 그렇죠. 아까 그 김재희 기자가 이제 간단하게 네.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 얘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일모직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였고 삼성 지주회사 성격이었던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네. 이제 제일모직이 됐고 지난달 26일 날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 선언을 했어요. 네. 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순환 출자 구조 중심을 삼성물산 중심으로 이렇게 딱 직계 체제로 네. 만들면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그룹 핵심 계열사 지배하는데 완성을 했다. 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런 합병이 과연 적정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합병 결의가 정말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이재용 체제, 그러니까 왕자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한 네. 왕으로서 네. 왕권 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회사 대 회사의 이런 합병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주식 회사다 보니까 주식을 얼마나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달라지기 마련인데 네. 이번에 그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아까 그 김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1대 0.35 이렇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수십조 원의 뭐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너무 헐값으로 계산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네. 그때 뭐 경제개혁연대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약 자체가 불리하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달 26일 날 그 합병 결의할 때도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땅땅땅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재벌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네. 오너, 그룹 오너의 눈치만 보다가 네. 독립적인 어떤 경영 판단은 거의 하지 않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삼성물산 이사회 이사들이나 네. 이제 이 계열사 임원들 이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그룹 총수, 뭐 비서실, 비서실. 네, 미래전략실 같은 데서 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가 다 갖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네. 그래서 당연히 오너나 이런 미래전략실 눈치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합병 이런 걸 결정할 때도 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그런 미래전략실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지는 서로 네. 간에 이신점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이 와중에 그 미국계 사모펀드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 틈새를 파고든 거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거 합병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러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이번에 하는 걸 아예 반대를 하고 나누는 거죠. 공개적으로. 근데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나서는 거를 좀 우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됩니까? 헤지펀드라서 이 사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약간의 그 펀드 내지는 그 금융자본에 대한 어떤 평가 이거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네. 순수하게 경영 참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그걸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천사 펀드. 그런 그 말 그대로 그 기업에도 좋고 네. 그 투자자는 좋은 엔젤 펀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 이렇게 벌처 펀드 내지는 헤지 펀드 막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특정 목적을 네.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펀드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 SK 소버린이나 네. 칼라이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미국계, 영국계 이런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주가를 띄워서 자신들의 차익을 갖고 나가는 거죠. 먹튀. 그렇죠. 전문 용어로. 그렇습니다. 네. 좀 론스타하고 약간 네. 좀 차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론스타도 헤지 펀드였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상업 펀드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의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지배구조 취약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번 네.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이번에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네. 약간의 겉으로 보기에는 경영상의 어떤 참가 내지는 어떤 지배구조 개선 내지는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주주들의 어떤 이익에 반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이익을 자신들의 어떤 펀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뭐 맞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먹튀하면 네. 삼성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네. 먹튀라고는 어차피 얘네들은 네. 자신의 목적은 돈을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많이 얻으면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따블로군 따따블 딱 그렇죠. 치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 거고 어떤 먹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주가 뭐 얘기도 했지만 네. 또 이거 보고 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뒤늦게 삼성물산 또 우리가 주식 집도 줄줄줄줄 이게 따라다니는 또 오르나 보다. 오르나 보다. 지금 같이 가보자. 최근 며칠 새 지금 네. 엄청 올랐는데 네. 그때 얘네들 팔고 탁 떠나버리면 또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 그런데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펀드가요. 네. 지난주에 갑자기 삼성물산 주식을 7.12% 굉장히 많은 7.12% 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확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일인데 네. 원래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 회사도 이게 오픈은 안 됐지만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네. 쭉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 이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이 엘리엇이 이번 합병 소식 나온 후에 이제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7.12%를 신고하게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공시하게끔 돼 있는데 엘리엇이 이번에 자신들이 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네. 목적도 경영 참가. 근데 이제 이때 엘리엇이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한 것이 그런 합병 계획안을 보니까 삼성물산의 가치가 상당 부분 좀 과소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합병 조건도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4일날 발표한 다음에 곧바로 네. 삼성물산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너희들 갖고 있는 그 뭐 삼성물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주들한테 배당할 거를 요구하고 또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나 네. 국민연금이 지금 삼성물산에 개인으로 하면
네네. 기관 투자자로 하면 2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상대로 지금 합병을 반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대놓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부 외국인 주주들은 오케이 뭐 동조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삼성물산이 엘리엇 어택. 우리 그렇지. 김윤상 팀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어택. 이 어택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물산의 이 지분 구조가요. 네. 외국인이 훨씬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돼요? 이게 엘리엇이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7.12%였잖아요.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 7.12%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만 33%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아니 우리나라 게 아니네. 최대 주주로 따지면 네. 외국인이 최대 주주죠. 지금 그 33%가 최대가 지금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 국내인 이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제일 많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가지고 삼성화재 이쪽 삼성 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13.59%예요. 13.5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산업 보면 외국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번 합병을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똘똘 뭉칠까 이건 이제 별개의 그것도, 문제고. 예, 엘리엇의 손 같이 그렇습니다. 확대할까 이건 또 그렇죠. 의문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엘리엇하고 삼성하고 서로 우호 지분을 모으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물밑 싸움, 전쟁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막 홍콩으로 날아갑니다. 갑자기. 메르스 사태. 예, 메르스 사태에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공세적으로 가서 만나야 돼. 예. 외국계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제발 우리 쪽 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윤주아 제일모직 사장도 만나가지고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 뭐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네. 우리 삼성 외국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막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다니면서 네. 뭐 지금 지금 서로 막 우호 지분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거죠. 재밌네요. 완전 드라마 같아요. 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홍콩으로 가고 그렇죠. 윤주아 제일모직 사장은 국내에서 국내에서 지금 기관 엄청나게.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때 또 얼마나 로비 자금을 쓸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드네. 그건 뭐 네, 뭐 경비를 또 상당히 그러겠죠.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이런 합리적 의심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예, 이거 뭐 반만 어떤- 사겠습니까? 네. 자, 그나저나 왜 근데 운명의 날입니까? 오늘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지금 왜 삼성의 제가 운명의 날입니까?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지금 삼성물산 주식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냐면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발표했고요. 네. 이제 이 합병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주주총회가 지금 다음 달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네. 네. 주총회를 열려면 주주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11일이죠. 오늘이 9일이니까. 네. 내일 모레 주주 명부를 폐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1일까지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런- 11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오늘이냐면 네. 보통 우리 장 부장께서도 주식 거래를 해보셨는지는 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네. 수 있겠다. 네. 이게- 주주 대표 소송에 이름만 올렸어요. 그랬죠. 아까 그랬죠. 이게 보통 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회사에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은행 계좌처럼 증권회사도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증권회사에 자기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주식 거래를. 네. 그래서 오늘 주식을 산다고 해도 곧바로 그 주식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통 사게 되면 이틀이 지나서 주식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거 그런 네, 거인데 네. 11일 날 삼성물산 주식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명단이 폐쇄가 되려면 네. 오늘까지 삼성물산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7월 17일 날 주총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왠지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오늘 딱 느끼는 건데 김종철 부장님이 홈쇼핑 하면은 다 살 것 같아 엄마들이. 어이 혹한다. 예? 그렇죠. 자, 이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식 오늘까지 사야만 그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나는 반대야. 네. 나는 찬성이야. 네. 이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오늘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키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 주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또 폭락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하여튼 이 삼성물산 주가가 엘리엇이 4일 날 딱 발표하기 전날에는 네. 주가가 한 6만 원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한 5만 원 후반대 6만 원. 네, 네. 원래 요즘에 그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건설 쪽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죠. 대림산업 뭐 네, 이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7.12%를 갖고 있어. 네. 경영권 참가할 거야. 네. 경영 참가할 거야.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10% 넘게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9.5%. 이틀 동안에 거의 20%가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넣어놓으면 네. 그냥 200만 원 가만히 앉아서 버는 그렇게 되는 거죠. 1억 10만 원은 넣으면 없어. 1억 넣으면 2천만 원 벌고 이렇게 되는. 돈이 돈을 먹는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 일단 좀 깔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떡해야 이게 되냐. 20% 오르니까 어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빨리 시세차익 노려야지. 네네. 그거 가지고 어제 주가가 7% 이상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네네. 이걸 시세차익 노려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하여튼 결국은 이 삼성물산 주가라는 게 모든 기업의 주가라는 게 그 기업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 네. 그 수익 구조 이렇게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지금 현재 삼성물산 주가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 거의 뭐 그런 뭐 테마주와 비슷하게 네네. 거의 경영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주가가 뭐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정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네. 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완전 쪽박. 그렇습니다. 대박이 이게, 아니라 쪽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살까 말까. 내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청취자들 분명히 있어요. 애청자들 가운데 이거 좀 오르는데 요때 사놓으면 이것도 대박 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참 그 마음이 흔들리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엘리엇이 아무래도 이제 헤지펀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합병까지 무산될까? 아니면 뭐 좀 적당한 선에서 뭐 이렇게 좀 타협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익만 좀 더블 혹은 따따블 야 이만큼 쳤으면 됐어 빠지자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삼성 주변 포함해서 뭐 금융시장 이게 네. 지금 최근 가장 이 메르스 사태의 한편에선 이 삼성물산 이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큰 뉴스고 핫한 소식이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 헤지펀드 성격상 네. 경영 참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정말로 이 사람들이 경영에 관심 있나? 그러니까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경영에는 관심 없고 자기네들 이익만 극대화시켜서 주가 돈 따먹는 데만 그렇죠. 관심이 있구나. 주가 올려놓고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얼정 부분 달성을 했어요. 네. 자신들이 투자했던 것보다 지금 벌써 주가가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야. 얘네들은 보통 투자하는 게 막 몇백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십억 그 차익을 올릴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양 안 찬다. 네. 더 먹고 싶다 해서 이제 더 할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자기네들이 이익만 극대화시켜서 팔고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 엘리엇이라는 이 펀드의 성격을 좀 가만히 보면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취재하고 이게 이제 공개가 됐으면서 기자들도 알게 됐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지분 매입해서 주가 올리고 빠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 엘리엇 펀드가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자산만 29조 원입니다. 이야, 상당하네요. 그렇죠. 29조 원의 돈을 굴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 이거 뭐 몇백억 이거는 돈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몇천억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정말 실탄이 빵빵하게 갖고 있는 애들이고 네. 얘네들이 그 아르헨티나 그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 국가를 상대로 자기네들 이익을 올리려고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가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가는 정부들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국채를 갖고 있다가 아르헨티나가 그 몇 년인가요? 그때 디폴트 채무 있었죠. 불이행선을 예, 예,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뭐 오커시나 파산을 그렇죠. 선고한 셈인데 예, 얘네들 그 엘리엇이 아르헨티나 국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우리 빚 못 갚아. 딱 널브러지니까 하니까. 하니까 왜 못 갚아?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배상 소송 이런 맞습니다. 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겼어요, 얘네가. 엘리엇이 네, 그래가지고 다 돈 받아갔습니다. 아르헨티나 망한 아르헨티나에서 상대로. 네, 야,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무시무시한 애들이죠. 자본이 국가를 그냥 확 이겨버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아르헨티나 이 채무 불이행을 대놓고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국채 이익을 그대로 그냥 받아내는. 그러니까 네. 삼성 입장에서도 보면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펀드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셈이 된 거죠. 네. 네. 뭐 이제 이게 뭐 국채를 엘리엇이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큰 위험이 들진 않아요. 갑자기 이제 그렇죠. 1900년대 우리의 국채 보상 운동이 국채 갑자기 보상 운동.
생각이 나고 국사 공부를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음.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큰 그럼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를테면 삼성의 경우에는 센 놈을 만났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놈은 아니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자, 그런데 결국 이게 보면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게 지배구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배구조가 취약하니까 네. 이런 먹튀들이 이런 헤지펀드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막 흔드는 거야. 그렇죠. 에?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를 똑바로 좀 해놓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를 좀 삼성 스스로 자초한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장 부장께서 옛날 그 소액주주 운동도 하셨고 네. 이번 그 엘리엇 사태를 가지고 경제개혁연대에서 논평도 냈고 네. 김상조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번 사태로 이게 삼성물산 합병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합병 자체가 무산되거나 뭐 아예 그냥 뭐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통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네. 물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이런 엘리엇 이런 그 헤지펀드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태를 누가 불러왔느냐, 응? 누가 초래했느냐.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소버린 사태도 포함해가지고 그동안에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태원 회장의 취약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SK그룹이 소버린 상대로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아마 이번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결국 소버린은 그때 경영권 분쟁을 이용해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 갖고 나갔죠. 엘리엇도 좀 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지만 지금 행보 자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 뭐 SK 뭐 LG부터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재벌 오너 일가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지분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그런데 욕심 많아. 회사는 다 거느려야 돼. 네. 그룹을 유지해야 돼. 그러다 네. 보니까 무리하게 계열사끼리 서로 돈 대주고 뭐 지분 사주고 막 얽히고 설킨 지배구조 가지고 있다가 이 꼼수 형태로 그 기업들 합병시키고 이렇게 통해서 그룹을 딱 지배하려고 보니까 외국계 헤지펀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네 이렇게 합병하고 지분 약하네. 지금 들어가면 되겠네. 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을 딱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네. 진행되는 거 그동안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 둘이 합병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지분 구조 어떻게 되지? 가만히 보고 있던 거죠. 이미 걔네들은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자기네들 목표를 세우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외국 자본 이런 행태가 과연 뭐 어떤 우리가 선악의 기분을 떠나서 이게 나쁘지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요. 네. 튼실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그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겁 없이 훅훅 못 달려 듣는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헤지펀드들이 달려들게 만들고 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대비하지 않고 네네. 또 여전히 과거 스타일로 네. 이렇게 하면 결국엔 이게 삼성만 문제가 아니라 삼성에 얽히고 설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 네. 기업에 딸린 그 수많은 노동자들, 예? 임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계가 걸린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돈 얼마 쓰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돈 모아가지고 노동자들 내지는 그 직원들 그러니까요. 임금 한 번 더 올려주면 올려주고. 얼마 그리고 좋습니까? 삼성반도체 해결만 해줘도 그럼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또 미덕 훈훈한 미담 이런 데 또 참 이게 또 잘했다 감동하죠. 감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우리 기업들이 좀 그런 걸 못해요. 네. 쪼잔해. 장윤선의 팟짱. 자, 그나저나 제가 오늘 김종철 부장께 꼭 여쭙고 싶었던 게 네, 있습니다. 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고 국회의원들도 막 요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메르스와 관련된 병원 정보 공개요. 그 야당과 국민들이 굉장히 세게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18일 만에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24곳. 네. 그중에 이제 2차 감염의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정부가 병원 공개를 늦춘 거 아니냐. 비공개로 유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이 메르스와 엘리엇 네. 삼성 운명의 낫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메르스도 이게 삼성에 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삼성서울병원이 이 메르스 2차 감염의 사실상 발원지가 지금 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서울병원이
1차 때는 첫 번째 환자는 맨 먼저 확인한 데가 삼성 서울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맨 먼저 메르스 환자를 우리나라가 그 확인한 게 삼성 서울병원이고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2차 때는 거의 완전 무방비로 네. 뒤늦게 무너졌죠.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저희도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지금 28일, 20일 동안에 거의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막 국민들이 일어나서 공개해라. 그리고 네. 일부에서는 이미 막 온갖 그 뭐 SNS 통해서 막 이름들이 나돌고 네. 이미 상당 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부는 계속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정부가 결국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부터 이미 삼성 서울병원에 2차 그런 확진 내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거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응급실이 사실상 뭐 폐쇄된 상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도 계속 네.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제가 뭐 그쪽 보건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자세한 어떤 그들만의 어떤 그런 진료 내지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단순하게 그 삼성과 이런 그 과정 내지는 네. 삼성 서울병원 그 오픈되는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일부 제가 그쪽 삼성 쪽 사람들 잠깐 얘기 들어보면 삼성 쪽 사람들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희 회장이 거기 계시잖아요. 20층에 계시잖아. 20층에. 그분이 지금 20층에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그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네. 누워 계신 장면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네. 아마 정부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개가 안 하더라도 삼성이 먼저 오픈했을 것이다. 그래요? 오히려 먼저 폐쇄했을지도 모른다. 병원 폐쇄를 이건희 회장이 응원 결정했을 최소한 것이다. 응급실 그 단계라도 폐쇄했을지 모른다. 왜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뭐 그런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죠. 핸드폰 한참 한때 네. 삼성 핸드폰? 품질 문제 생겼을 때 100만 대를 아예 불질러 버렸습니다. 네? 100만 대를 불질러 버렸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이거 품질 문제가 있다. 어. 다 없애. 100만 대를. 100만 대를 그 공장 앞에서 불질렀어요. 그게 삼성의 지금 신경영 20년에 아주 지금도 회자되는 이건희 회장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중에 그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논란에 휩싸이는 꼴을 못 봐. 봅니다. 네. 야거 서울- 없애버려. 그렇죠. 새로 만들어. 그렇죠. 깨끗하게. 맞아요. 지저분하게 병원에 전염병이 이럴 수도 있을 뿐이네. 삼성병원을 만들게 된 것도 이건희 회장이 그 중심이 한 건데 우리나라 병원이 너무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보니까 우리가 만들자 차라리 삼성 병원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자. 자동차도 그랬잖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만들자. 결국 안 됐지만 잘 안 됐잖아요. 병원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의 모든 이번에 그래서 이 메르스가 정말 문제가 된 것도 네. 지금 삼성 서울병원은 개인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거의 모든 전국의 환자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역의 평택 그 성모병원에 병원은 입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응급실에 가서 대기하고 다 있다가 병실 나면 올라가야지 맞아요. 그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게 오픈을 정말로 더 일찍 해야 된다. 그런 내용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국의 사람들이 환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정부나 삼성 쪽 일부에서는 잘못 공개했다가 네. 그 진짜 그 치료 받아야 될 사람들 네. 그 삼성 병원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환자들 다 타격을 받는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지금 2차 사태, 3차, 4차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2차 이후는 삼성 서울병원이 사실상 핵심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지난주부터 먼저 이미 다른 그 몇 개, 6개 병원들 이미 다 알려졌고 네. 다 폐쇄됐어요. 그렇죠. 유독 삼성 서울병원만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부에서는 삼성 서울병원 일부를 격리를 하거나 폐쇄를 해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전국을 어떻게 펼칠지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네. 너무 늦었다. 이제 삼성 2차 그러니까요. 기자회견도 그날 지난주 최경환 그 부총리가 네. 이번에 공개할 때 기자회견이 10시, 예. 10시 반, 11시까지 네. 계속 미루는 것도 일부에서는 삼성과 기자회견을 시간을 맞추려고 그랬다. 삼성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부랑 같이 한 거죠. 공조를 한. 근데 뭐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과 정부가 공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죠. 병원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이제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가해질 불이익을 우려해서
늑장 공개를 했다 정부가 그렇다는 증거나 뭐 근거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참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죠, 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특정 기업의 병원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거를 반길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지난주에 이미 그 삼성서울병원 안에 의사들이 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35번 환자. 맞습니다. 네. 그걸 알고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안에서 내부에서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요.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알면서도 쉬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정부도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이 국민만 삼성 몰라. 이게 단순한 무슨 아까 이번에 24개 뭐 오픈됐지만 네. 그 전에 나왔지만 뭐 365 병원 뭐 개인 병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초만 병원들. 의원들. 그나마 큰 게 뭐 평택성모병원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삼성서울병원이 오픈이 안 되면서 삼성 사람들 삼성병원을 그 사이에도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이 다 삼성서울병원 또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네, 무방비 상태로 뚫린 거. 그 거기서 진료받던 사람이 KTX 타고 부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부산에 또 전염이 됐잖아요. 제가 아는 그 친한 그 저희 그 친척 중 한 분이 네. 6월 1일 날 그 삼성서울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전화로 전달해 주는 게 그날 갔는데 이제 그 아버님 그 치료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무조건 하여튼 그 삼성서울병원은 굉장히 유능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네네. 최고의 의사들이 다 있죠. 각 분야별로. 그래서 전국에 다 와요. 수술부터 해가지고 진료까지. 그분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6월 1일 날 메르스 환자 삼성서울병원에 있다는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왔는데 뒤늦게 와서 보니까 메르스 때문이었어. 메르스 때문이었던 거야. 그럼 알려줘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마스크 좀 같이 쓰면 어땠어? 왜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래서 지금 잠복 기간 지나서 그나마 자기는 응급실을 안 갔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서 가만히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음. 알고서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에 완전히 그 병원균에 노출이 돼서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국가가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병원 공개마저도 굉장히 더 늦춰졌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일부에서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막 따라가는 네, 모양새를 그렇죠. 취한 게 결국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그 정도 해놓은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질투가 됐든 네. 어쨌든 간에 그 꼴은 못 봐. 그렇게 됐든 간에 그렇죠. 뭐, 그나마 좀 이 시간이라도 한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정말 너무 늦죠. 예, 너무 늦고. 병은 소문을 내야 되고요. 그래야 고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잡으라는 바이러스는 안 잡고 무슨 괴담만 잡고 그러니까요. 있고 말이 참 안 되는 답답한 지경입니다. 거죠. 네. 다음 주에는 제발 우리가 메르스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요. 다음 네. 주까지 메르스 얘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큽니다. 네. 자, 늘 메르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